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누리당이 호남 현안 사업을 챙기겠다고 나서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예산정책협의회가 뜨거운 관심 속에 열렸습니다. 광주 제주 간 노선의 저가 항공이 운항을 시작하며 광주도 저가 항공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이 연딘에 특혜를 주느라 구조 초기 귀중한 시간을 다 허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터전을 불태우라를 주제로 열리는 2014 광주 비엔날레 관람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내년 국비예산 편성을 앞두고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새누리당과 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예산 폭탄을 언급한 이정현 의원이 새누리당 지역구 의원으로는 참석하는 첫 번째 자리여서 관심이 증폭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분리된 이후 28년 만에 공동으로 정부 여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호남의 현안 사업을 챙기겠다고 선언한 터라 형식적이던 예산 협의를 벗어나 훨씬 진지한 모습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도단체장들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호남 예산 배정이 더없이 중요하다고 호소합니다. 서로를 녹여내는 마음들도 훨씬 진정성으로 다가 있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어서 균형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하고 굳게 믿습니다. 여당에서 정책 결정과 예산 조율을 맡고 있는 의원들도 지역 간 균형 발전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당장 닥친 이 예산 문제에 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이 국토균형 발전상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호남에 대해 공을 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리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욕심 아니고 정말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국가재정법 원칙에 맞춰서 꼭 좀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자치단체와 새누리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 때보다 훨씬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습니다. 새누리당이 시도민의 열망에 진정성 있게 예산 지원으로 화답할 것인지 관심 있게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2014 광주 비엔날레 관람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터전을 불태우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광주 비엔날레는 38개 나라 111명의 작가들이 참여해서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미술 작품과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비엔날레 최고 영예인 눈예술상은 성억압에 저항하는 퍼포먼스를 영상으로 제작한 한국의 이불 작가가 수상했고, 신진작가상은 삶과 죽음을 주제로 퍼포먼스를 선보인 아르헨티나의 세실리아 벵골리아와 프랑스와 세뇨 팀이 수상했습니다. 2014 광주 비엔날레는 오는 11월 9일까지 66일 동안 펼쳐집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호남 고속철도 오송에서 광주 송정역 전 구간에 대해 변전소와 전차선 등 전력 설비 시공을 마쳤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7월부터 전력 설비의 시공 상태와 안전성 확인 시험을 진행했고, 시험 운행 결과 전차선에서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앞으로 시설 점검과 시운전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내년 3월에 호남 고속철도를 개통할 예정입니다. 광주 제주 간 노선의 저가 항공이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하면서 광주도 저가 항공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보다 싼 값에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항공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대체 휴일까지 포함해 총 닷새간의 추석 연휴. 광주에서 제주를 오가는 기존 항공편은 대부분 매진돼 예매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연휴, 일요일 겹쳤을 때나 꼭 가야 할 때 원하는 표를 구하기가 어려웠죠. 광주 제주 간 항공편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저가 항공인 티웨이 항공이 광주 제주 노선 취향식을 갖고 하루 3차례씩 왕복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좀 더 싼 가격으로 또 좀 더 편리한 스케줄로 이렇게 모시고자 해서 광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광주에서 제주로 가는 노선은 기존 대형 항공사의 하루 8차례에서 티웨이 항공의 하루 3차례가 더해져 총 11차례로 늘어나게 됩니다. 투입된 여객기는 189석 규모의 중형급으로 항공료는 대형 항공사의 80% 수준입니다. 광주 제주 노선의 하늘길 확대를 누구보다 반긴 건 항공기 선택의 폭이 넓어진 이용객들입니다. 하나 더 들어와서 좌석도 많고 하니까 선택도 폭이 넓어서
지고 여행하러 가는데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티웨이 항공은 다음 달 하순에 무안공항에서 제주와 중국을 오가는 국내외 노선도 추가 운항을 준비하고 있어서 저가 항공 서비스는 광주에 이어 전남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한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교육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시도교육감 협의회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개정안은 교육 자치를 훼손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특목고나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때 장관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혁신학교 학생들의 미래 역량이 일반 학교 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 중학생의 미래 핵심 역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혁신학교 학생은 평균 수치가 93.85점으로 일반 학교 91.91점보다 높았습니다. 미래 핵심 역량은 인지 영역과 정의 감성 영역, 사회 문화 영역 등 세 영역에 걸쳐 평가했고 세 영역 모두 혁신학교에서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조선대학교가 구조개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조선대 이사회는 어제 오후 늦게까지 이사회를 열고 대학 본부에 2개 처와 4개 팀을 줄이는 대신 인력관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대학 본부 측은 별도의 안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사회가 조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대학 내 구성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세월호 사고 초기 해경이 구조업체 언딘에게만 의존했던 사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딘의 바지선 리베로호가 사고 해역에 도착하기 30시간 전에 이미 다른 더 큰 바지선이 도착해 있었지만 해경은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귀중한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해경은 언딘만 기다렸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가 심하게 기울어져 잠수사 투입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절체절명의 골든타임. 그러나 해경은 한두 시간 안에 사고 해역에 올 수 있었던 주변 구조선 20척을 부르지 않고 언딘만 기다렸습니다. 언딘 리베로호 도착 30시간 전인 지난 4월 22일 오전 2배가량 규모가 큰 현대 보령호가 도착했을 때도 구조에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운항 허가조차 나지 않은 언딘 리베로호가 허가가 나기만을 기다린 겁니다. 이렇게 구조 시간을 허비하면서까지 언딘에게 세월호 구조 업무에 독점적 권한을 준 혐의로 최상환 해경차장은 14시간의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언딘 해경 계약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왜 일을 몰아주신 겁니까? 한마디만 해주시죠. 최상환 차장은 리베로호가 구조 전문 선박이라 제대로 구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다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 차장을 기소할지 여부를 검토한 다음 추석 연휴가 지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해경이 다급한 인명 구조보다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며 기다렸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해경에 대한 비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추석 귀성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광주 지하철이 1시간 연장 운행됩니다. 연장 운행은 서울에서 내려오는 광주 송정역의 KTX 도착 시간이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되는 심야 시간인 점을 감안해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연장 운행에 따라 광주 송정역을 기준으로 볼 때 마지막 지하철은 소태 방면이 새벽 0시 40분, 평동 방면이 새벽 0시 39분에 운행됩니다. 전라도닷컴의 해킹 사건과 관련해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는 비상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의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혐오 발언이 말에 그치지 않고 언론사 침탈 행동으로 이어지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며 자치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 언론들이 이 사태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연루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재발 방지책을 세우기 위해 대처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숨진 광주의 한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 노동자로는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 지역 버스 지부는 지난 3월 출근길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치료 한 달 만에 숨진 라정 시내버스 소속 정모 씨가 지난달 27일 지역 시내버스 노동자 중에는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정 씨의 장시간 근무와 불규칙한 근무 형태 등이 질병을 불러온 원인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농업군인 한평교육이 지각 변동을 예고했습니다. 열악한 교육 여건을 고치기 위해서 주민들까지 나서서 전국 최초로 사립과 공립학교를 합친 거점고를 일궈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 수가 부족해 정상적인 교육이 힘든 것은 농어촌 학교의 공통 고민입니다. 그래서 적정 규모의 학교를 만들자는 게 거점고 육성 사업입니다. 대부분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되던 거점고가 한평에서는 사립학교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사립학교인 학다리고와 나상고가 공립인 한평여고와 합쳐서 오는 2017년 거점고로 새로 출범할 계획입니다. 사립학교의 과감한 기부 체납이 거점고 사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번영회 그리고 학교 재단, 학고, 학중, 또 나상중, 나상고 재단 이사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공립과 사립중학교 4곳도 남녀 중학교 2곳으로 합치거나 남녀 공학 1곳으로 통폐합됩니다. 학교 재배치도 이루어져 거점고가 한평 골프고에 설립되고 한평 골프고는 부지가 넓은 학다리고로 옮기게 됩니다. 우리 한평이 인구가 굉장히 많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그 중심이 교육 결각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거점 고등학교가 설립됨으로써 인구 유출을 막고 그 인구 유출을 마음과 올라 경제의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거점학교 육성과 학교 재배치에는 1,000억 원의 국비 확보가 관건인데 중앙투융자심사에서 문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립과 사립학교 간의 자발적인 통폐합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날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농어촌 학교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올해 추석을 앞두고 호남 지역에 발행된 화폐량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전남 본부에 따르면 추석 전 호남 지역에서 발행된 화폐량은 4,73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43억 원 증가했습니다. 권종별로는 5만 원권이 전년에 비해 100% 넘게 증가한 2,914억 원으로 총 발행액의 56.5%를 차지했고 만 원권은 36.4%가 감소한 2,015억 원이 발행됐습니다. 광주 전남 감정평가협회가 정부의 공시지가 제도 개편에 반발해 업무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감정평가협회 광전남 지회 회원들은 결의대회를 열고 관피아가 차지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 지가 변동률을 기반으로 한 기본조사라는 기형적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원들은 또 한국감정원의 지가 변동률을 기반으로 하는 공시지가는 과세 형평성과 비용 효율성 등의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평가 업무 참여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재생은 비용 투자가 물론 필요하지만 꼭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잊혀져가는 역사 문화유산을 되살린 충주시의 사례를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시대 충청북도 가명이 위치했던 충주시 성내동 관악골. 한때 충청도 지역 최고 번화가였지만 일제가 주변 충주성을 허물고 유적지를 의도적으로 없애버려 지금은 동원으로 쓰이던 청령원만 남아있습니다. 충주시는 이 같은 관악골의 옛 역사 흔적을 더듬어 그 주변을 테마공원으로 단장했습니다. 청령원을 끼고 도는 도로 주변으로 화단을 조성하고 분수대와 문화공연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을 함으로써 경관이 좋아졌고 그 경관이 좋아지다 보니까 손님들 하나 둘씩 이제 늘어나면서 충주시는 또 관악골과 이어지는 테마길로 반기문 꿈 자람길을 조성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학창시절 꿈을 키우던 고택을 복원하고 학교 주변을 오가던 길을 관광 자원화했습니다. 이 같은 충주시의 색다른 아이디어는 대성공. 해마다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면서 침체됐던 주변 재래시장에 손님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 코스니까 이걸 보시고 또 학생들은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 나도 이제 세계적인 인물이 되겠다고 해서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일거양득으로 다 이제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주시는 도심뿐만 아니라 교외 지역 무인 철도역도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꾸몄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열차가 정차하지 않아 흉물로 변해가던 이곳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쉼터로 태어났습니다. 충주라는 지역에서 이런 공간들이 배우는 공간들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공간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험이나 향유나 이런 부분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숨겨진 역사와 고장 출신의 인물을 배경으로 도시 재생에 나서고 있는 충주시. 전통과 문화가 쉼쉬는 가보고 싶은 관광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우범기 광주시 경제부시장과 장현 정무특보가 광주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기자회견에서 우 경제부시장은 그동안 쌓아온 모든 역량을 동원해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며 진정성 있는 비판에는 언제든지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 정무특보는 윤장현 시장이 추구하는 시정 목표와 가치를 빠른 시일 내에 이룰 수 있도록 보조해 시민시장이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귀성길에 오르는 분들 계실 텐데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면서 이동하시기에 좋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은 나주 17도, 광주 19도로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30도 안팎까지 올라서면서 어제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높겠으니 낮에는 선글라스와 모자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장성 16도, 담양과 구례 17도, 화순 18도로 선선한 아침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장성과 영광 29도, 구례와 화순 3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연휴 동안에도 아침에는 초가을 날씨, 한낮에는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즐거운 명절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구름 사이로 환한 보름달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